태양은 정말 이상한 별입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태양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외톨이별이란 사실인데요. 우주에 있는 별의 절반은 짝을 두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최소 수천, 수만 개 이상의 별들과 함께 크고 작은 성단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4광년 이내 인접한 별 하나 없이 홀로 외롭게 빛나고 있죠. 하지만 분명 태양도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거대한 분자구름이 수축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별이 한꺼번에 태어나는 현장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랬다면 분명 태양에게도 함께 태어난 고향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종의 사연으로 인해서 태양은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원치 않는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태양의 잃어버린 고향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태양과 같은 곳에서 나고 자랐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어디로 뿔뿔이 흩어져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드디어 50억 년 만에 처음으로 태양의 동창회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뜻밖의 출생의 비밀을 품고 있었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태양과 그 친구들이 품고 있던 놀라운 비밀이 담긴 동창회 소식을 소개합니다. 태양의 잃어버린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최근까지 우리 은하 안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밀한 별의 지도를 작성한 가이아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지난 11년 넘게 20억 개 가까운 수많은 별의 지도를 옮겼죠. 그 많은 별들 중 태양의 고향 친구를 찾기 위해서 아주 깐깐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태양과 표면 온도도 200도 이내에서 비슷해야 하고 표면의 중력과 금속 함량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별들만 골랐죠. 특히 별의 나이와 고향을 따질 때 금속 함량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주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많은 초신성 폭발이 터지게 되고 점차 무거운 원소로 우주가 통째로 오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의 무거운 원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그 별이 태어난 시점과 태어난 당시의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거친 끝에 태양의 쌍둥이 별 6,594개를 걸러냈습니다. 이 별들은 모두 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1000광년 이내에 있는 가까운 별인데요. 이전까지 연구는 대체로 기껏해야 한 수십 개 정도의 쌍둥이 별을 찾는데 그쳤지만 이번엔 가이아가 확보해준 방대한 데이터 덕분에 무려 6,000개가 넘는 태양의 쌍둥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별의 진화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같은 온도라고 해서 항상 밝기도 같지 않죠. 별의 질량과 금속 함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별의 정확한 나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한꺼번에 적용한 복잡한 항성 진화 모델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에선 일명 파색이란 이름의 항성 진화 모델 분석을 활용했죠. 그렇게 6,000개 넘는 별들의 나이를 하나하나 측정했습니다. 별들에게 출생 증명서를 하나씩 떼어준 셈이죠. 태양의 쌍둥이로 의심했던 별들 중엔 고작 10억 년도 안 되는 어린 별들도 있었고 60억 년 넘는 아주 나이 많은 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쌍둥이 별들 6,000개의 나이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한꺼번에 비교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유독 두 나이대에 속하는 별이 많다는 점이죠. 하나는 대략 20억 년에서 나타나는 좁은 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40억에서 60억 년 사이에 걸쳐 넓게 나타나는 완만한 범프죠. 첫 번째, 20억 년 나이에서 나타난 이 피크는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0억 년 전에 벌어진 어떤 강력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 주변엔 궁수자리 외소은하를 비롯해서 작은 은하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10억에서 25억 년 사이 이 외소은하가 우리 은하수 중력에 끌려서 대거 유입되었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가스물질을 제공했습니다. 또 외소은하와의 충돌은 주변 중력장을 뒤흔들죠. 은하수 속의 가스 구름이 더 많이 별로 압축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은하수에서 별들의 탄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종의 은하 버전 베이비 붐 시대가 찾아왔죠. 20억 년 나이에서 솟아난 이 피크는 바로 이 강력한 사건으로 인해 태어났던 베이비 붐 시대의 별들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더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두 번째 완만한 범프입니다.
약 40억에서 60억 년 나이대에 분포하는 별들이죠. 이건 정확하게 태양의 나이와 일치합니다. 태양의 나이는 46억 년 정도로 추정하죠. 다시 말해 이 범프에 속한 별 상당수는 우리 태양과 정확히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고 표면의 온도, 금속 함량, 표면의 중력까지 모든 특징이 일치하는 태양의 진정한 쌍둥이란 말입니다. 이 별들은 태양으로부터 1000광년 이내의 영역에 걸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건 태양이 태어나던 바로 그 시기에 태양과 비슷한 화학적 환경에서 아주 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현재 놓여있는 위치를 보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살고 있죠. 우리 은하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는지에 따라 은하수의 금속 함량이 달라집니다. 은하 중심에 가까운 은하수 원반 안쪽에선 오래전부터 수많은 별의 탄생과 죽음, 초신성 폭발이 있었죠. 덕분에 여러 세대의 별들이 남긴 철, 마그네슘, 규소와 같은 무거운 원소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은하 안쪽에선 금속 함량이 높죠. 반대로 은하 바깥, 외곽으로 벗어나면 이런 무거운 원소의 비율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 태양은 금속 함량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태양은 은하 중심에서 상당히 멀리 벗어난 교외 지역에 살고 있죠. 은하 중심으로부터 26,000광년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모수는 태양이 사실 우리 은하 한가운데 중심부 부근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사연으로 인해 그 고향을 멀리 벗어나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태양의 현재 금속 함량과 나이 등을 대입해서 태양에 더 어울리는 진짜 고향의 위치를 추정해보면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최대 15,000광년 이내 중심부에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은 지난 46억 년 동안 고향을 떠나 지금의 위치까지 무려 10,000광년이나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태양은 단순히 궤도를 조금만 키운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 은하의 중심부 수도를 벗어나서 멀리 외딴 지역까지 아예 이사를 온 거죠. 이렇게 별의 궤도가 크게 변하면서 은하 중심 안팎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레디얼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반지름의 방향을 따라 안팎으로 이주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별이 이주하는 방식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이 원래 그리던 타원 궤도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은하 중심 안팎을 드나드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블러링이라고 합니다. 반면 궤도를 돌던 별의 가운동량 자체가 바뀌면서 궤도의 평균 반지름 자체가 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터닝이라고 하죠. 태양이 원래 은하 중심부에 살다가 지금의 위치까지 떠나온 것이라면 이건 단순히 찌그러진 궤도로 인해 지금의 위치를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예 궤도의 평균 반지름 자체가 바깥으로 벗어난 터닝이었을 겁니다. 이번 연구에선 태양 말고도 또 새롭게 드러난 태양의 쌍둥이 별들 전체의 궤도 특징도 분석했습니다. 별의 나이에 따라서 궤도의 크기, 타원 모양으로 찌그러진 정도, 그리고 은하수 원반 평면에 대해서 얼마나 수직하게 벗어나 있는지를 분석했죠. 흥미롭게도 태양의 쌍둥이 별 대부분 터닝 방식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태양은 오래전 우리 은하 중심 부근의 고향에서 쌍둥이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꺼번에 은하 외곽으로 떠나는 대이주를 했던 거죠. 그럴듯하지만 여전히 이 시나리오엔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 중심에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대한 막대 구조죠. 이 막대 구조는 그 자체로 은하 원반을 이루는 별과 가스에 강한 중력을 가합니다. 특히 막대 구조 전체가 회전하는 속도, 패턴 스피드와 그 일대의 별의 공전 속도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종의 공명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그 구간 너머 별들이 안팎으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없게 됩니다. 은하 중심 안쪽에서 은하 바깥으로 벗어나던 별이 딱 이 구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로잡혀서 안정된 궤도를 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은하 막대 구조의 규모를 보면 은하 중심으로부터 대략 2만 광년 부근까지 이 공명의 장벽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태양과 쌍둥이 별들의 대이주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큰 장벽에 부딪히죠. 정말 태양이 그 장벽 안쪽 은하 중심 부근에 태어났다가 장벽 너머의 은하 외곽으로 넘어간 것이라면 대체 어떻게 그 장벽을 뚫고 이 멀리까지 올 수 있었을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설명은 하나뿐이죠. 태양이 대이주를 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거대한 막대 구조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막대 구조의 형성 시기를 추정해보면 지금으로부터 딱 40억에서 70억 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이 역시 태양과 쌍둥이 별들이 함께 대이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 시기와 겹치죠.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은하에 갑자기 거대하고 뚜렷한 막대 구조가 자라나기 시작했고 안쪽 원반의 별들의 궤도를 흐트려 놓으면서 바깥으로 벗어나게 했을 겁니다. 그 결과 태양과 쌍둥이 별들은 일제히 효율적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이주했겠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지구, 생명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태양의 대이주는 지구의 생명이 싹틀 수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태양이 지금까지 원래 살던 고향, 은하 중심부 가까이에 머물렀다면 지구 생명은 훨씬 혹독한 환경을 만나게 됐을 겁니다. 은하 안쪽에선 별들이 더 빽빽하게 모여있고 초신성도 더 자주 벌어집니다. 강한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리고 우주선 입자들이 행성의 대기로 잔뜩 쏟아졌겠죠. 우리 은하 중심 궁수자리 A스타 블랙홀 역시 지구에게 가혹한 에너지를 비추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은하 중심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은하의 너무나 먼 외곽은 상대적으로 금속 함량이 너무 낮죠. 탄소, 산소, 규소, 마그네슘, 철과 같은 원소들이 충분히 있어야 암석 행성을 만들 수 있고 바다와 지각, 그리고 생명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멀리 은하 외곽으로 벗어나면 애초에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자체가 부족했고 지금 같은 아름다운 지구는 불가능했겠죠. 바로 이러한 관점을 은하 버전 갤럭틱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마치 별 주변의 골디락스 존처럼 은하 안에서도 생명에게 적합한 별과 행성이 살 수 있는 도넛 모양의 적정 거리 범위가 존재하죠. 이 개념은 금속의 함량, 초신성 폭발의 빈도, 별의 탄생률, 또 충분한 진화 시간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태양계가 이 갤럭틱 골디락스 존에 딱 들어와 있죠. 이렇게 지구가 최적의 조건을 얻게 된 이유는 어쩌면 태양이 일찍이 고향을 벗어나는 대이주를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은 원래 은하 중심 부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중원소를 품고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암석 행성인 지구도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태양은 그 위험한 은하 중심 부근에 계속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은하 막대가 형성되던 순간 그 격동의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바깥으로 이동했죠. 결국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조용한 은하 원반 외곽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지구는 수십억 년의 평화로운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대기는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고 생명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견디며 지금의 복잡하고 아름다운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 놀랍게도 지구에 생명이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계기는 지구, 달, 태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은하 전체 구조, 그 진화가 지구 생명의 배경이죠. 생명의 탄생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우리 은하 중심의 거대한 막대 구조가 어쩌면 은하계 규모에서 지구에게 생명을 안겨준 가장 중요한 계기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천만, 수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외부 은하에서까지 외계 생명의 흔적을 찾겠다면 가장 먼저 뚜렷한 막대 구조를 간직한 나선 은하를 주목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흔히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들 이야기하죠. 어쩌면 한 행성에 생명이 싹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고작 그 바로 앞에 별이나 위성의 개입뿐 아니라 은하수 전체, 은하적 규모의 수많은 별들의 노력과 우연이 도와줘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별과 은하 전체의 노력 덕분에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